세개를 수천 조분의 1, 수백 조분의 1 가로 세로를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앞이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모든 어떤 카메라 구조나 망원경 디스플레이 장치 또 이런 것들, 그다음 현미경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나 뭐 차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일련번호를 따라서 자동 추적을 하게 특정 어떤 방산 기업에서는 특정 그 사람만을 이렇게 군복 입었다, 지휘관이다 이렇게 사상한다든지 뭐 차량 자기네가 아닌 적군의 차량을 이렇게 그것을 파괴한다든지 자동 전투로 들어가게 되는데 5군데 찍어주게 되면은 자동 이렇게 농약도 뿌리고 또는 자동 전투 수행도 하고요. 호텔 로봇 같은 데는 자동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진공 청소기 로봇 같은 것도 집안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입체적인 것을 피하고 평면적인 것을 다니면서 이것을 특정한 곳을 두 군데만 찍어주면은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현재 방식은 왔다 갔다 아무데나 하죠. 또는 사람 어른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RC카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듣기 전 세계 대박이 터날 것 같은데 RC카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은 그 디스플레이 장치도로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서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어떤 이렇게 뭐 사람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송하거나 그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안에서 화면을 그 어떤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해서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빌딩 같은 데도 보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1cm나 0.1cm, 0.3cm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드론에다가 이렇게 물줄기를 달아놓고 올라가서 소방을 하거나 청소하거나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CTV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 고르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물류센터다 그럼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 보고 그것을 엉뚱한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그것을 자동 계산을 해줍니다.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얼마 있는지도 파악해서 통보해주고 계산원이 누구인지도 가르쳐줍니다. 마트에 몇 명이 더 나든지 일련번호를 따라 가르쳐주고 특정 사람을 그것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 지목했는지 이렇게 본다는 중국에서 이렇게 방식 어떤 특정 사람을 보고 주민등록과에 추출하던데 그것도 이제 제 방식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 동일한 주민등록 데이터가 있으면 그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까지 분석, 그 사람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서 정확하게 전국에 수백만이나 수천만 대의 데이터, CCTV 카메라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정확히 어디를 움직였든지 다 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전국에서 동시에 그 사람의 움직임이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시라든지 중국 지자체에서도 이 방식을 따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CTV를 제가 이렇게 수백 개를 유튜브 화면 보듯이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고 관찰자가 필요 없다 자동으로 걸러낸다 하면서 수백 개든 수천 개든 CCTV를 어떤 컴퓨터에 통합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DVR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이런 어떤 컴퓨터가 수많은 모니터가 필요한데 자동으로 어떤 특정 범죄 행위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고함친다든지 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싸움하는 소지 이렇게 범죄 행위라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특정해 놓으면 그 장면을 갖다 캐치를 해서 경보를 주거나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줍니다. 건물에도 이렇게 출입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입했다 사람이 나타났다 그걸 따로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 저장한 부분만 본다는 거죠. 현관문 비디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워키토키망, 자체 통신망을 둬서 연동되는 기기가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회사에 나가더라도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뭐 방문자를 따로 기록을 한다. 또는 CCTV하고 그 현관문 비디오를 연동을 해가지고 유무선으로 통합해서 어서피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보여준다.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일단 모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래서 동시에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찍는 구조. 또는
그래서 몇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찍어줄 수 있거나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와이드한 화면을 찍는 기술, 그 다음에 그 잠수함 같은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60도로 동시에 찍는 이 카메라. 스마트폰은 앞뒤로 이제 동시에 찍거나 그 렌즈가 움직여서 찍을 수 있습니다.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것도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삼성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플랫폼 로봇이 됐든 따라서 위에 쭉 올려갖고 카메라 올려서 이렇게 앞뒤 좌우 이렇게 아래 바다에서 위에까지도 본다는 거죠. 그런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안테나 또 넣고 안테나 레이더도 이렇게 전후좌우 360도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각도별로 이렇게 안테나 각도별로 이렇게 어떤 걸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테나 구조에서도 우리가 안테나 구조에서도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 스카이라프다 그러면 안에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10개다 그러면 각각 틀린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저는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이 기술 구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통신칩 안에도 여러 개 안테나를 들어가서 동시에 여러 전파를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른 회사 거를 이렇게 서로 틀리죠. 전파가 이렇게 동시에 손에 5개, 10개 쥐고 해서도 동시에 울립니다. 또는 같은 회사 거라도 번호만 들리면 동시에 울립니다.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스크탑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키토키 또는 스마트폰 위성 통신에 이 기술이 들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워키토키는 워키토키가 40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위성통신 안에 워키토키, 우리 스마트폰이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동시에 통신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무선 충전 구조에서도 이 기술은 사용합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SK텔레콤, SK플래닛에서 이게 사람 지하철에 몇 명 출입하는지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밀련 번호를 달아갖고 그것도 제 기술이고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모니터 필요 없이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해서 신호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는 선 하나만 인터넷 선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구미에서 올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울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SK텔레콤에서 서비스 해줘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래서 인터넷은 하나 거기서 대신해주면 되는데 신호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대신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CCTV 같은 거를 이것을 그래서 컴퓨터에 통합을 시키면 아예 그냥 유튜브 통합식으로 몇백 개라든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것이 유튜브 화면식으로 보고 데스크탑으로도 또는 노트북으로 유튜브 화면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아예 DVR 방식을 없애버리고 신호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신호를 처리해서 그것을 인터넷선 하나만 이렇게 인터넷선이라든지 연결선 하나만 컴퓨터에 꽂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그것은 이제 무선 누가 이제 대신 해주면 그런 업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중계를 누가 대신 해주면 그것이 무선으로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방식은 다 DVR 방식이 많은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백 개라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면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산시 통합시나 어떤 중국에서도 어떤 데서도 이 기술 삼성이나 이것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망원경을 달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망원경을 달자 그랬죠. 사람 보듯이 망원경 봤다 안 봤다. 이 모드를. 그래서 망원경 모드 안 하고. 이러면 저가의 카메라도 멀리 볼 수 있는 드론 같은데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 모드를 두실 수 있다. 기타에 망원경이 있다고 망원경을 쓸 수도 있죠. 망원 카메라에 있다 망원경을 끼울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가의 카메라라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리별로 좀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망원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다가 빛을 달아놓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낮에
낮에든 밤에든 빛을 보강을 해가지고 찍는. 밤에 이거 잘 안 보여요. 거리가 얼마 못 보는데요. 빛을 보강해서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을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열화상 카메라를 다는 방법. 열화상 카메라 자체로 이제 하려면 비싸잖아요. 자체 카메라 기능을 가릴 수도 있고, 이게 열화상 카메라를 기능을 따로 여기다 달아서 이 연결선을 이용해서 그거 전송을 한다는 거죠. 유선이나 무선으로. 그럼 되게 싸게 그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방식과 모든 적외선 카메라 방식이 있어서 적외선 카메라를 적외선을 그쪽 싸가지고 사람의 치아를 높여가지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초음파나 초음파를 같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박쥐가 밤에 이렇게 초음파 쏴가지고 밤에 사물을 보듯이 초음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열화상 카메라 같이 공존하게 하여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하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군사용으로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모든 열화상 카메라, 몸 카메라 구조는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다가 모든 캠코더 방식으로 CCTV를 바꾸자 그랬죠. 캠코더가 4만 5천 원 하던데 소비자가로 9만 9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낫다. 이거 한 개당 5만 원, 6만 원 하고 10만 원대도 있는데. 그래서 그 캠코더 방식으로 해가 그걸 적외선 모드를 좀 줘가지고 밤에 찍는 기능을 줘서 또 이런 것도 이게 조명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람이나 차량 모두 움직이는 것을 인식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도 움직이는데 입체적인 것과 입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것은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그것을 카메라를 포착해서 금방 이것을 화면에 표시해서 감시 카메라로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감시하는 거. 입체적인 것과 입체적이지 않은 거는 뭐 차량이다. 그러면 카메라 방식으로 로봇도 그렇죠. 각 사람을 입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어른 아이 크기까지. 가로 세로부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각 특정할 수 있어요. 눈, 코, 입 몇 센치 이렇게 그 사람 체중까지 분석해낼 수 있다 그랬죠. 차량도 그렇고요. 차량의 크기 이런 것들, 가로수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보도블록 올라갈 수 있는 모드, 올라갈 수 없는 모드 또는 이렇게 평면만을 달리는 기술, 그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허용하는 각도 또는 이렇게 과속 방지턱 이 정도는 허용한다든지 입체를 피하는 기술. 되게 프로그램이 단순해지겠죠. 그럼 입체는 피하고 또는 허용하는 범위와 허용하지 않는 범위. 그러면 되게 입체를 먼저 이렇게 감시 카메라다 그러면 대공 감시망이 입체가 나타났다 그러면 탁 그것을 포착해서 빙빙빙 강보를 가로 세로 높이로 되게 편리하게 볼 수 있겠죠. 입체가 무엇이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죠. 입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망원경 모드로 봐가지고 입체를 분석해서 한다. 제가 망원경하고 어떤 현미경이 같이 있는 기술 구조를 망원경으로 본 거, 망원 카메라로 본 거를 화면에다가 현미경 방식으로 분석해서 표시해주면 훨씬 더 되게 단순하게 고밀도를 표시할 수 있다. 싼 걸로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현미경처럼 볼 수가 없죠. 그럼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본다면 되게 화면 확대 방식으로도 괜찮습니다. 또는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든 옛날 사진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되게 고화질로 만드는 프로그램의 속도만 빨리 되면 그것도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또 모니터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TV에서도 현미경 방식으로 화면을 봐서 확대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타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이는 화면을 디지털 전파를 이렇게 볼 때 색깔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광학 같은 현미경을 같이 동반해서 색깔만을 분석하고 그것을 약간 저가라도 싼 거를 달아놔서 광학 현미경과 디지털 전파 방식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색깔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섬세한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디지털 전파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에 그 색깔을 갖다가 입혀준다는 거죠. 또는 거기다 자기 임의대로 입혀주는 기능도 있을 수가 있다. 원래 본래 색깔보다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이 자피아 수자 방식은 컴퓨터의 정보 이동과 명령 저장에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금 메모리 주소 대신 이렇게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어떤 도로를 탈지, 어떤 정보도로, 어떤 도로를 탈지, 그 정보도로도 저희 모델이 만들어졌을 저기 때 뭐죠? 저기 정보도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다리 타기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자피아 수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찾아볼게요. 이게 하나의 정보도로가 10개 있으면 옆 라인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와 수자 방식이 언어포식으로 해서 옆 라인을 타서 널널한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쪽 도로 타고 저쪽 도로 타는 이 기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다리 타기식으로 해서 옆 라인을 타고 이렇게 사다리식으로 움직인다. 모든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에서 이렇게 해서 옆 라인을 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폐와 수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그 로봇의 레이저 가공에 있어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레이저 가공 기술에서도 이 자폐와 수자 방식,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 이런 데서도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자폐와 수자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가로 세로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자폐와 수자 방식으로 가공합니다. 이런 모든 가공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레이저 가공기가 이제 빛이 대략 대중소로 갑시다. 빛 사이즈가 레이저 나오는 빛 사이즈가 어떤 전력도 거기도 강중량으로 들어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것도 다른 회사는 5개로는 5개 사이즈 빛이 나온 사이즈 5개로 하겠다. 10개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빛을 묶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력량도 강중량으로 줘서 어느 정도 전력량과 열을 동반할지 그것을 정확히 같이 팀별로 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동시에 10개 작업도 가능하고 20개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폐와 수자 방식으로 깊이까지 가공하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은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저 다연장포를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드론 같은 거 잡거나 사람을 살상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레이저 다연장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쏴가지고 충격만은 줘서 실신하는 경우 또는 살상하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전력량을 틀리기 위해서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또는 강한 레이저 빛과 이렇게 강중량으로 이렇게 레이저의 빛이 사이즈가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는 전기양을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의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레이저를 가로 세로 높이로 화면에 보는 것을 대공포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을 지상 무기로 사람에 대해서 또는 드론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거나 배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다연장포처럼 움직이거나 그 다연장포가 지금 이렇게 10개짜리다 그러면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박격포 같은 것을 공이를 갖다가 이렇게 박격포를 넣잖아요. 그럼 이제 수동으로 10개씩 넣고 박격포 다연장포 이런 거 유탄 발사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연장포처럼 만든 박격포 10개 넣으면 넣고 나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10개가 공기를 꽝 때리면서 이렇게 박격포가 날아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쟁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서 이렇게 10개 놓고 이렇게 땅 싸서 이렇게 완전히 포병부대 아닙니까?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10개짜리를 이제 다연정포처럼 만들거나 슈류탄을 그 안에 투사해서 10개짜리 다연정포처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총 같은 것도 저격소총이라든 기관총도 10개 설치해서 자기 총을 자동으로 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에서 대공포도 조작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대공포 10개 넣고 20개 넣고 동시에 이렇게 컴퓨터로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쏘는데요. 움직일 예상 거리를
입체를 판단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인지 보고 입체를 갖다가 움직일 거리를, 그 방향, 속도, 이게 각도를 보고 움직일 거리를 미리 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각도별로 쏘는 저격할 인물이다. 그러면 그래서 움직이는 각도를 계산해 동시에 쏴버리거나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공격합니다. 이 모드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전투 드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 모드를 5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드론이 자동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발사와 망각 방식으로 지가 알아서 조건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따라서 보고 지휘관만 살상한 특정 사람을 사냥하거나 특정 차량을 폭파하거나 이렇게 전투 모드가 다양하게 가다가 움직이는 것을 예상해서 쏴버린다. 이런 전투 모드를 안드릴이나 미국 방사능체 우크라이나 시내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어디서든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비행체의 자세의 몸, 그다음 자세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세 제어에 있어서도 비행체 배도 그렇고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고 오른쪽 또는 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주는 기술. 그렇게 이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움직임을 되게 섬세하게 사람처럼 사람도 오른쪽에 이렇게 물건을 들였으면 이 정도의 힘을 인식을 하고 그 정도 힘만 줍니다. 그래서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데 이거 하나 드는데 이쪽까지 다 필요, 이쪽까지 힘을 영차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힘을 집중해서 살짝 이것만 들어줍니다. 무거운 것은 보다 무거운 것은 이렇게 저보다 이게 약간 더 무거운데 왼쪽은 약간 약간 힘을 주고 오른쪽은 이게 더 무거움으로 많이 주고 이렇게 비중을 틀리게 힘을 주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제 좌우 프로펠러 틀린 연료를 줘서 조향하는 기술에 들어가요.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제거를 사용하시더라고. 독일 어떤 빙체 업체 YTN에 이걸 하시던데 현대 기아차 자동차 연료 전지에 격벽 처리, 그 다음에 냉난방 시스템. 실제로는 열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로 분산해서 하는 거인데 겨울에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이게 가동이 전해질 구조라서 가동이 안 되는 그래서 난방하는 또 이렇게 더울 때는 냉방하는 이걸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기술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다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무선 충전 장치다 그러면 드론 같은 데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호가 틀리면 송수신이 안 되는 기술 구조도 삼성페이에서 전파에 있다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의 개폐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을 암호가 서로 맞아야 돼. 암호를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이가 없었는데요. 삼성 같은 데서는 또 공기 필터를 제가 정수기에 목적별 필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다 되게 느리잖아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넓게 펼치자. 이런 쪽으로 사각 동그랗게도 돼요. 별표 모양도 되고 사각으로 넓게 표면적을 펼쳐서 목적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물을 내리면 되게 빠르다. 이 기술을 얘기를 했더니 공기 필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철이나 공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고 해수 담수화 기술에서도 해수와 담수화 필터를 여러 개를 펼쳐서 이렇게 YTN에서 어떤 정수장에서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표면적을 넓힌 거 아닙니까? 동그랗게 말면 그럼 제가 네모나게 다시 한번 접을까요? 다른 데는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저기 표면적을 넓혀서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YTN 그것도 YTN입니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여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서울시 인천시 국가 주한미 대상은 유럽 쪽에 오스트리아 관광청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카이스트 다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영상 레이더도 제 기술 방식이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영상 레이더 보면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죠. 제 기술이고 LG에서도 나오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제 기술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이나 모든 차량에 있어서 충전 구조가 우린 그 충전하는 데가 5군데 로봇이나 차량은 5군데 다 해져서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론에는 무선으로 자동차가 됐든 뭐 드론이든 우리 드론 전파를 5군데 송수신할 수 있어요. 5군데 5개의 전파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든 같은 방향의 전파든 송수신을 할 수 있으니까 5개에다가 10개의 신호를 블루투스 기술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빠르죠. 이렇게 충전하는 데가 유선이든 무슨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서 워키토키를 달아가지고 3km 어떻게 보내야 돼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슨 이동 통신을 이걸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와이파이는 사유물이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멋대로 그 사람의 전기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죠. 많은 사람의 정보를 송수신할 때 자체 어떤 무슨 송수신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이제 소유물이기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동의를 하면 괜찮은데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유선 인터넷에다가 이런 송수신 장치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이동통신을 만드시면 제 사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워키토키도 흡수하자 그랬죠. 워키토키 전공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도 아니면 유선 인터넷만 가진 회사 또 기타 다른 데서도 이 워키토키를 흡수를 해서 할 수 있다. 또는 햄통신을 각 나라별도 흡수를 해서 유선 인터넷망이나 인터넷 이동통신망 햄통신에서 그걸로 전세계 유튜브처럼 만들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유선 인터넷과 유선 전화 또는 이동 전화 이런 유선 통화를 다 모든 워키토키 포함해서 하나의 통화권으로 갈 수 있는데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로밍 서비스 없이 그 나라에서 그 고유번호로 통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통화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하면 그 나라에서도 유선 인터넷망을 사용하므로 되게 싸게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국제 통화를 할 때도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하므로 되게 엄청 지금 인터넷을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서로 연결을 해서 왔다 갔다 신호를 주고받듯이 싸게 국제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는 해외간에 공짜로 주고 페이스북도 그러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유선 전화에다 연결하자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또 모든 데스크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플랫폼에 그렇죠. 이런 것을 스몰 쇼핑몰 만들거나 슈퍼마켓 또는 퀵서비스 택배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햄통신 같은 거나 라디오파 정보로부터 허가받는 것은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는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의 어떤 방송 채널 정보가 이거를 통제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햄통신 같은 것도 허가를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이렇게 어떤 방송 서비스를 100개로 만들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채널을 사고 판다는 거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다 햄통신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라디오파를 어차피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을 100만 개, 200만 개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라디오파도 어차피 그 전송망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라디오 공중파, 기타 TV 공중파도 그걸 기반으로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하나는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 또는 햄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만 개, 200만 개, 300만 개 가지고 400만 개에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 햄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 햄통신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햄통신 신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시고 워키토키도 신호가 서로 이렇게 뚜렷하게 영상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이제 공짜로 통신하고 이게 중계망을 통해서 전공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통신하자는 전파의 도달거리가 안 되는 데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장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해서 라디오 전파에는 이렇게 초장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단거리가 있는데 단거리 모드가 단거리만 이렇게 통신이 많은데 그럼 그 모드만 쓰다가 유급할 때는 중거리 또는 초장거리로 하는 군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중개해주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저 신호를 뚜렷하지 않으면 중복해준다는 거죠. 중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드론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별로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전파라도 단거리, 중거리, 초장거리 모드를 갖게 하시면 거리별로 틀리게 통신하면 뭐 초장거리 하면 전력이 많이 들겠죠. 거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신호 또는 그를 중폭하는 기술을 신호를 처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10개다 그런 발열이 많이 생기겠죠. 평상시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쓰다가 신호를 중개해 줄 필요가 있었을 때는 전력이 많이 드므로 여기다가 추가로 건전지를 배터리에 끼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때만 이렇게 신호를 중개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군에서도 각 병사가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얘기해서 신호를 중개해주는 사람의 신호를 100사람이든 10사람이든 뭐 10사람도 상관없겠죠. 10개의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호를 갖다가 중폭기주를 두는데 중폭기주에는 전력이 많이 소용되므로 이렇게 따로 추가로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중폭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럼 평상시에는 그냥 스마트폰 쓰다가 안에 소프트웨어 다른 사람의 신호를 중개해주는 기능을 주고 뭐 2개가 다른 사람의 신호 5개를 중개해준다. 10개를 중개해도 2개를 중개 이것도 된다는 거죠. 100개를 중개 프로그램만 담고 내게 배터리를 장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중폭기지가 스마트폰 오키 중폭기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로봇의 움직임도 자기 자신의 몸의 제어 또는 환경에 있어서 움직일 때 내가 자세를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준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거나 또는 환경을 인식해서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이 아니라 로봇인데 컨트롤 로봇이다 그러면 여기 앞에 로봇이 이렇게 펀치 날린다. 나는 상대방을 갖다가 카메라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인식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돼. 그래서 두 방식이 다 가로 세로 높이로 상대방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좌표 숫자 방식은 매우 정밀한 것을 정밀한 것을 움직임을 가능하게 상대방을 인식을 하고 나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의 자세를 정확히 불필요하게 상대방 이렇게 딱 이렇게 서서히 이 정도 속도로 오는데 상대방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인식하고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이렇게 오네 이쪽 각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게 전투기에도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어떤 전투기 같은 데도 전투 모드에서 움직이는 각도 방향 속도를 계산해서 그에 따라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고. 그것도 이제 카메라 방식으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나도 몸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왼쪽에다 힘을 준다. 좀 바보잖아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어느 정도 힘을 줄 것인가. 아예 그냥 과도하게 살짝 잔펀치 들어오는데 과도하게 와 이렇게 이거 지금 에너지 낭비잖아. 이렇게 정도 오면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런 잔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인식을 해서 그만큼만 딱 제어를 한다는 거죠. 이런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몸을 로봇의 몸체라든지 그래서 제어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인식한다. 타 로봇을 인식해서 바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자동차에도 사용되겠죠. 자동차가 이쪽 각도로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겠다. 또는 사람이 이쪽에 오는데 할머니, 노인, 그다음에 아이 이런 것들. 아이는 돌출 행동을 함으로 먼저 멈춘다든지 상대 타인을 인식해서 그것은 나 자신의 몸을 행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로봇에 동원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몸체에 부분별로 각 틀리게 힘을 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 그것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인식 방식에 있어서 좌표 숫자 방식을 인식을 하면 정확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정밀한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공수도 가능한데 이것이 모든 방산 기술에도 쓰인다는 거죠. 미사일을 넣으면 정확히 나가 이 속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움직여준다. 비행기다 그럼 이렇게 움직여진다. 사람 컨트롤 로봇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여기 비행체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실의 기관을 둬가지고 상대방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과도하게 선의 방식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과도한 움직임인데 이렇게 딱 보면 잠펀치 온다 미사일 온다 그러면 하하 저기 짝짝 이쪽으로 딱 오면 하하 저기 이렇게 예, 이쪽 밑으로 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래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연소실을 둬서 언어포식으로 컴퓨터로 자동 대응하는 이렇게 전투기 로봇과 드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프로펠러 방식도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무선 어떤 잠수정에서도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